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메나테크 사업을 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저도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정지강 사장님도 예, 여러 가지 이력이 있으신데 저도 그랬네요. 네, 저는 그 대학 졸업하고 LG전자라는 곳에서 잠깐 근무를 하다가 저희 꿈이었던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우리 큰아이 낳고 난 뒤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비전을 보고 타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우리 박미진 사장님을 통해서 예, 우리 메나테크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회원 가입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타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빠르게 예, 예, QPD를 2011년 11월에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q 브론즈 PD를 2021년 4월에 달성하고 지금 열심히 실버 PD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2교시 강의가 사업에 대한 Q&A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서 고객분들을 만날 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한다라는 건 그분이 우리 사업에 혹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이해를 시켰을 때 제가 이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저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달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 거절을 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10명 정도에게 전달을 했을 때 한 명 정도가 오케이 합니다. 그게 한 명 정도의 오케이가 나 제품 쓸게, OSP 먹을게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래 뭐 네가 하니까 내가 그냥 회원가입 정도는 해줄게.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거절을 예, 노를 우리가 S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이 오늘 제가 강의할 이 Q&A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진실은 이제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조롱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지구가 처음에 둥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형을 당했죠. 예, 조롱을 당하고 심한 반대에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지민이 지은이를 좀 잘 키우겠다라는 마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게 솔직히 시댁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친정에서 친정 엄마나 오빠가 되게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냥 선생이나 하지 꿈도 안 팔아본 게 어디 가서 물건 판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제 진짜 시골의 동네 아줌마들인데 아줌매라고 그렇게 경상도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오기 약판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저의 모습을 되게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만난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예. 어,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메나테크의 클릭한을 만나고 제가 제 건강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챙기다 보니 솔직히 제 또래 어느 분들보다 제가 많이 건강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나도 사장님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빨리 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사업적으로 하자고 하면 아니고 그냥 제품만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만간 네, MBA랑 MBA에 수강을 하면서 예, 그분도 같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실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여러분들만 현장에 나가서 노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적인 Q&A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파나요? 왜 이렇게 파나요? 라는 말에는 왜 피라미드 다단계로 팔어? 그냥 그렇게 좋으면 조금 전에 정지강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선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타 유산균보다 글리칸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 좋으면 그냥 약국에서 팔든지 의사 선생님이 전달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파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우리 친구에게, 대학교 친구에게 전달했을 때, 왜 네가 전달하냐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음.
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로 우리 메나테크의 글리칸을 판매했던 건 아니에요. 이거는 유통의 변화에 이제 이 판매 방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을 쓰신 폴제인 박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웰리스 사업은 1조 달러의 사업이다. 그리고 이걸 준비했을 때 우리는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메나테크의 글리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지만 글리칸에 대해서도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우리 글리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잘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우리 메나테크의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주 성분인 만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빌 메가델리 박사님께서 처음 발견을 하셨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그 만노제의 성분을 알로에서 알게 되셨냐면 어릴 때 이모집에 놀러 갔다가 이 본인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폭죽놀이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이모가 알로에를 베어갖고 그 상처 부에 발라주니까 화상이 얼른 낫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때 이분이 이런 그 화상 관련 생화학 분야에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예,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미국 국채까지 하나의 방사능에 의한 화상의 효과가 있는 이 알로에를 연구를 하면서 이 유효 성분인 만노즈를 발견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노즈를 분자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특허까지 이렇게 획득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노즈를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제품화하고 나면 이거를 제품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건강에 좋고 화상에 좋고 피부에 좋으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임상연구의 대가인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은 누구시냐면 그 1982년에 그 임상연구의 대가로서 올해 의사상을 수상하신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임상 연구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임상 연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제품을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하면 미국 FDA에 가서 신령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신령 신청을 할 때는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거를 다 실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독성 실험이요. LD50이라고 해서 실험용 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쥐 100마리를 한 방에 가둬놓고 쥐 50마리가 죽을 때까지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복용량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CRP 450 스터디, 약물끼리 상호작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또 검사를 했는데 상호작용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약이든 약의 치료 효과가 하나의 변명에 하나 약이 이제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만노즈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암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근선에도 좋고 뭐 제가 저 같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좋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치료 효과가 너무 여러 개 나타나다 보니 이거는 약이 아니다. 독성이 없어서 약이 안 된 거고, 예, 약물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서 약이 될 수 없었고, 치료 효과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약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 과정인 MBA 과정에서 여러분들 1주차 이렇게 질문 있어요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만들고 임상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FDA 약으로 신청은 안 됐지만 이걸 어떤 형태로 처음에는 판매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에 그냥 진열을 해놓고 이 만 알로에 해가지고 이 만노주 성분을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이걸 판매를 했는데 7년 동안 매출이 얼마가 있었냐면 7년 동안 매출이 여러분들 2천만 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 판매는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이렇게 프로모션만 해도 그죠? 하루에 매출이 2천만 원씩 올라오시는 분들도 이 지금 같이 공부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7년 동안 판매를 했는데 시장의 매출이 7천만 원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델리 박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메나테크의 1호 사업자인 레이 로빈슨 박사님이 그렇게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먹어보고 본인의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식이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우리 메나테크가 지금 현재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의 판매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여러분들 뭘까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가지고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는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공급하고 회사 수익을 일부분을 이렇게 저같이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광고하고 교육하는 회원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미 이렇게 신개념 유통 방식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도덕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에 정말 이것도 오래된 자료이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생기는 유통 마진, 이윤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비자를 무한 연쇄 소비 판매 사업자로 역할하게 하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신개념 유통 방식이라는 거죠. 네, 소비자가 소비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소개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정말 8단계 이하에서는 꼭 여러분들처럼 사업을 하는, 예,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나타난다라는 게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유통의 변화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죠? 원가 플러스 이윤을 여기에서 생산자가 이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 예,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뭐까지 해요? 광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은 이 400원의 제품을 하나의 제품의 질의 변화와 상관없이 1,000원의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통에 돈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챘냐 하면 대기업이 가장 먼저 알아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할인 매장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 대형 할인 매장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할인이 되는 30% 정도의 가격이 할인이 되고 또 유통이 변하다 보니 인터넷이라든지 TV 홈쇼핑이라든지 이 쿠팡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은 점점 예, 짧은 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메나테크는 뭐예요, 여러분? 메나테크는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로 이렇게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메나테크도 여러분들 생산 회사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가지고 저희 같은 이런 회원 소비자에게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고 이런 제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슈머를 양성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직접 유통을 하는 이 회원 소비자들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35%, 30% 가격의 싼 가격으로 회원 소비자 가격으로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광고를 누가 한다? 여기 유통에 있는 여기에 광고는 유명 연예인들이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테크 광고는 누가? 제가 한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제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와 도널드 트럼프가 쓴 부자라는 책에 보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는 보고서에서도 건강식품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면 거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건강 및 웰니스 산업의 흐름이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메가 트렌드가 일어나서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건강 산업,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정지강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의 변화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만나서 웰니스 산업이 되었을 때 빅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메나테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좋은데 저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정말 제품만 먹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상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다
판매, 세일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지민이가 학교를 가는데 옷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볍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예, 두껍게 입고 나간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민아 옷을 조금 얇게 입고 가는 게 어떻겠니 했을 때 지민이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제가 세일즈를 했다라는 거죠. 남편의 내게 스타일을 바꿔준 것도 우리는 세일즈를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게 어려우면 그러면 소비하는 건 어때? 제품을 한번 써보는 건 어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슈머가 뭐냐면요. 우리는 소비를 하면 그게 당연히 지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소비가 내가 제품을 먹었는데 그 제품이 뭘로? 소득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주면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팔 자신이 없다라는 그거를 좀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프로슈머는 뭐냐면 프로듀스와 컨슈머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프로듀스의 프로와 컨슈머의 슈머를 가지고 온 건데요.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쉽죠? 생산자는 돈을 번대요. 소비자는 돈을 쓴대요. 근데 프로슈머는 뭐예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바로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한다. 저 같은 사람이죠. 예, 저는 진짜 우리 메나테크의 제품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먹기 때문에 월 지출량이 거의 정말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쓰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메나테크에서 또 돈을 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된다라고 조금 알려주시면 돼요. 그냥 일반 마트에 가서 단순 소비를 하는 것들을 네,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리얼푸드의 뭐 커피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샴푸, 컨디셔너, 화장품, 예, 건강기능식품으로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피부가 정말 50대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한번 가지 않고 성형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탱탱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그건 다 뭐예요?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루미노베이션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고 치약, 칫솔을 쓰다 보니 정말 치과에 가서 또 정말 저는 1년에 한 번 가도 선생님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충치도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것도 우리 식구들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만 했는데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치석도 잘 끼지 않아. 우리 식구들은 충치도 없어.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라는 나의 경험을 전달을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지인을 먼저 초대를 하시고요. 그다음 MBSA 초대도 하시고, 고PD 세미나도 초대하시고, 랭크업 세미나도 초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먹다 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먹다 보니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라고 이제 자랑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랑을 하시면 어때요? 그분도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소비가 소득으로 돌아온다. 파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품을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봐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모든 고객들을 만날 때 저는 이 자동 주문을 꼭 알려드리고 신청을 하도록 하거든요. 어, 저 같은 이런 사업자형 소비자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소비자형 소비자, 어, 커스텀으로 그냥 가입을 하셔가지고 8만 원 이상 자동 주문을 하면 3개월 차에 치약 칫솔, 6개월 차에 세탁세제, 9개월 차에 커피, 차가 카페, 그 다음에 12개월 차는 이 파이토 클렌저 같은 이런 제품이 공짜로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용 소비자가 되셔가지고 25만 원, 50만 원 이상 자동 주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도 또 이분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될 때마다 네,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제품으로 돌려받는 혜택들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네, 10만 7,700원, 네, 25만 이상 했을 때는 38만 6천 원, 그 다음에 50만 이상 했을 때는 80만 2천 원의 혜택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달에 25만 원의 제품을 썼을 때 포인트로 돌려받는 게 38만 6천 원 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마트 가서 쿠팡에서 아무리 한 달에 30만 원씩 우리 집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도요. 한 달에 10만 7천 원의 혜택은 없더라고. 근데
만 사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제품을 바꿨으면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준 혜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 구독입니다. 예, 스마트 구독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 또 회사에서 야심차게 하나의 또 프로모션을 걸어줬죠. 스마트 구독을 갱신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갱신 혜택으로 프로 주방 세제랑 요거너츠 단백질바 38,500원 상당의 제품을 또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6개월이 지나가다 보니 조금 이제 제품이 밀리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혜택을 설명을 드리고 만일 OSP를 정기 구독, 스마트 구독을 하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트로피오만이라도 구독을 하시라. 그렇게 하면 첫 달에는 원 플러스 원으로 트로피오 하나 공짜로 오고 또 38,500원의 이런 갱신 감사 선물이 혜택이 한 번 더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스마트 구독은 뭐예요? 6개월치의 제품을 5달만 결제를 하고 예, 우리가 정말 한 16% 혜택을 보면서 제품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또 회사에서는 예, 매달 15일이 되면 보너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선택의 폭도 네, 더 많이 이제 넓어졌습니다. 그죠? 혈당 프롬 밸런스랑 엠브루토스 라이프 이지 세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총 10가지 제품인 그 중에 어떻게 35만 원 이내 제품만 스마트 구독이 가능하다. 예, 자세한 건 예, 여러분들 스폰서님에게 조금 여쭤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 메나테크의 제품을 먹었을 때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걸 알려주다 보면 네, 그분들이 제품 구독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사업자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예요. 사업성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의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것들 중에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해 나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 매트리스에서 살펴보면 급한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고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당장 하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학교에서 다쳤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 그럼 이거는 정말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머니를 학교에서 콜을 한다라는 건 뭔가 좀 크게 일이 났다. 그럼 그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저는 청소가 좀 안 되면 일이 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제 머리가 이렇게 되게 산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급할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진짜 로봇 청소기를 좀 써든지, 이게 설거지 그릇이 쌓여 있는 걸 못 본다. 그럼 식세기에 집어넣든지, 누군가의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아줌마를 쓰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뭐 TV 본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나가서 뭐 수다를 떤다든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인간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튼 뭐 TV를 본다든지 정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자는 거죠. 예, 1년 뒤로 5년 뒤로 미루고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일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올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이런 내가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시스템에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예, 매일 하면 좋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원의 수입이 있어요. 회사원의 수입은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200에서 300 정도 요즘 대졸들은 보통 300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본급이 있어요. 그래서 연봉에 따라서 점점점점점점 올라가다가 60세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수입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넣어뒀던 개인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이렇게 정말 아까 우리 정지강 사장님 보여주신 것처럼 4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수제 사는 고모님을 만났는데 고모님 연세가 지금 70대 중반이시거든요. 고모부가 한전에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보니 지금은 개인 택시를 하는데 지금도 70 중반인데도 도시에서 사는 두 부부의 그 한 달 생활비가 한 45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어머 왜 그렇게 많이 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경조사비가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나간대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한 60 정도 되면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이렇게 경조사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지금은 자녀들의 결혼도 이렇게 늦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 자식들 결혼할 때 내가 축의금을 3만 원 그때는 좀 대면대면하면 3만 원, 조금 친하면 5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축의금의 단위가 올라갔잖아. 5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묘가 너무 이렇게 돈이 그렇게 들어서 고모부가 일을 실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금만으로는 정말 우리가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네트워크의 수입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수지도 가고 일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그렇게 해요. 다녀요. 다녀갖고 내 메나테크에 다음 달 15일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나는 한 5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급도 없고 처음에는 내가 이 제품을 알리는 투자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꾸준히 고기벌을 하시면서 네트워크를 해 나가다 보면 SBOPD가 된다. 그러면 월 400만 원. 예, 아까 우리 정지관 사장님 말씀해주신 자산 수입으로 20억의 건물을 가진 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입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속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수입이 질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에서의 PD의 가치는 월 점수로 포인트로 4만 점을 하시면서 월 400만 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3% 예자금리로 했을 때 우리 아까 은행 출신이 정지관 사장님이 15억 아니랬습니다. 20억이라고 했습니다. 20억의 임대 수입 자산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2년의 PD가 되셨다. 그러면 월 6천만 원을 매달 매달 적금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4년이 됐다? 그럼 월 3천만 원을 적금을 붓는 거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자산소득이다. 그래서 이 PD의 가치는 너무나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뭘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정말 초창기에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파트너들이 막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밤 12시 전에 집을 거의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PD 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뭘 하도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소득의 질이 다름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산소득이고요.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고 시간적인 자유를 보내고 있을 때도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이 들어오고 인쇄처럼 따박따박 꼬박꼬박 수입이 잇따라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조금 자세히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살펴본다면 현금 흐름의 사사부면을 살펴보면 직장인들은 일자리가 있죠.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셔터를 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시간당 인컴이 높더라도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수입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업가와 투자가는 다르다라는 거죠. 사업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고요. 인베스터, 투자가는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노동소득, 물 양동이를 이렇게 지고 나르는, 아무리 양동이가 크기가 커지더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수입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돈을 벌게 하고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고 사람이 돈을 벌게 하기 때문에 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구축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 쫄쫄쫄쫄쫄 영원히 뭐가 수입이 들어오는 소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하는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3개월 초집중, 그리고 3년 초집중,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PD 이상의 직급을 가 계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베나테크는 그래서 사업가의 분야에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 사업을 해보고 싶긴 한데 가족들과 친구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도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선생이나 하지. 뭐 물건을 팔고 약장수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좀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전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막 지방도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한테 처음에는 많이 말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 가족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대구에 내려갔는데 저희 큰형부가 진짜 저보고 용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좋아 보이는 거죠. 처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점점점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자존감이 높고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메나테크의 클릭한의 정보, 우리 어떻게 해서 수입이 나오는지를 조금씩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려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모든 걸 읽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경제학자라든지 전문 경영인들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경제학자라든지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죠? 누가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옆집 아줌마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들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의 모습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고요.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것들은 반품 환불 같은 게 잘 없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쓰고 난 뒤에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반품 환불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입비도 없다라는 거, 의무 구매량도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네트워크에서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 박순희 사장님과 박순아 사장님밖에 없어요. 박순희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박순아 사장님이 나오게 된 케이스인 거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요. 지라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꿈의 크기는 우리가 명단의 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고객을 부르는 25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관계의 범위는 대략 25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 보기와 같이 한다는 거죠. 한 명을 내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다해서 관리를 해드리다 보면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한 사람을 감동을 시키면 나는 250명의 고객을 추가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한 사람의 신뢰를 잃어도 나는 250명의 고객을 잃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명단은 어떻게 여러분들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그 칭찬을 이렇게 조금 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뭐 절대 그분들 말주변 없지 않던데요. 정말 신이 나서 자기의 주변 이야기라든지 좋았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주변이 없어도 우리 이 메나테크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써보셨던 예, 우리 제품의 감동이라든지 경험, 나는 왜 메나테크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저는 정말 이 메나테크 사업을 하게 된 케이스는 우리 박미진 스폰서님이 허리가 좋아지는 걸 보고 제가 했거든요. 왜냐면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서 허리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허리가 좋아졌다라고 하더니 한 1년 지나니까 허리가 잘록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뭐지? 40대 네, 40대가 넘었는데 저렇게 허리가 잘룩해진다고? 저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나가 왜이 메나테크 사업을 하게 됐고 내가 메나테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 같은 거, 예, 감동을 전달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우리 메나테크의 제품을 쓰면서 애용자 10명, 사업자 한 3명, 4명을 한번 만들어 가 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가면 돼요? 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가 MBA 를 수강하기 위해서 강남에 갔을 때 제 모습이거든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정말 지금과는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상체가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하체는 다리는 이쁘다는 소리를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다리는 이쁘대. 다리만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상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1년 먹었을 때도 제가 보면 상체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한 3년쯤 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상하체 비율이 맞아지고 얼굴에 광이 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저의 소비의 경험, 그 다음에 제가 메나테크에서 받아오는 소득의 기회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먹어보고 그걸 알려주다 보니 제 파트너, 예, 박선희 사장님도 또 이걸 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제가 먼저 어치버가 되고 우리 파트너를 어치버로 만들고 어치버를 4명을 만들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말주변이 없지만 나의 경험들을 전달하다 보니 또 그 밑에서 박순아 사장님이 어치버가 되시면서 또 전달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단계만 내려가도 여러분들 뭐가 돼요, 여러분? SBO, SED가 된다라는 거죠. 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는 SBO, SED가 되고요. 한 단계만 더 내려갔을 때 뭐요? SBO, PD가 된다라는 거죠.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품 먹고 이뻐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진 소비 경험과 내가 어떻게 해서 소득이 들어오는지 그 정보만 전달했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주변이 없지만 진심을 다해서 나의 경험들을 전달하다 보면 한 명, 2명 이렇게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8번째, 제 적성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적성은요, 그냥 맨날 일찍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TV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저는 그 조금 유쾌한 거를 좋아하거든.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잘 보지 않고 그냥 정말 저희 적성에 맞는 거는 솔직히 TV 보면서 나는 자연이라는데 자연을 본다든지 조금 이렇게 코미디 로맨스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힐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험들이 싹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들 적성에 맞지 않나요? 나 적성에 맞아서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런 분들 없거든요. 우리 윤한유 사장님은 적성에 맞아서 지금 가족들이랑 떨어져 가지고 부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적성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자산 소득을 구축할 수 있고 나의 미래를 내가 정해 나갈 수 있다라면 적성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BO, SED가 됐을 때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골드 ED가 됐을 때 200만 원, 그다음 PD가 돼서 40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브론즈 PD가 됐을 때는 연평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면서 자산 소득으로 3, 40억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산 소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성에 맞지 않지만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타 네트워크 포함해서 15년 이상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그 본사에서 이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2024년도 정보 공개 자료 보면 2023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메나틱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매출 순위로는 8위라고 합니다. 790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는데 제로픽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이 10개 회사 중에서 우리 메나테크가 모든 보너스 수당을 받는 거에 있어서 타 회사에 비해서 골고루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 가장 강력한 소득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50만 원 미만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이 51%, 그다음 50만 이상 15%. 그래도 내가 엔잡을 해서 투잡을 해서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얼마 정도 벌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만 추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메나테크는 어때요? 21%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평균이 한 7명 정도가 100만 이상을 가져가는데 우리 메나테크에서는 21명이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메나테크는 2023년도 1일 평균 후원 수당이 374만 원입니다.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대비 평균 수당 기업 순위가 뭐예요? 1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골고루 정말 강력하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내가 제품을 쓰면서 광고를 했을 때, 전달을 했을 때, 예, 많은 수당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메나테크다. 전체 평균의 후원 수당 금액은 13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 이제 2가지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저도 제가 만약에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면 저는 아무리 이 제품이 좋고 가치가 있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 일은요, 윈윈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이제 PD 이상이 되신 우리 박순희 사장님, 박정재 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순아 사장님, 그리고 여기 송환영 사장님까지 이제 제가 PD상에 분들 우리 파트너 분들만 모시고 왔는데요. 이분들 어때요? 박순희 사장님을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게 좋다고 하지만 저만 돈을 벌고 우리 박순희 사장님, 박순환 사장님, 박정재 사장님 돈을 못 벌고 우리 송하는 사장님 돈을 못 벌고 나만 이렇게 좋아지는 거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8, 9년 동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잘 됐을 때 저도 잘 되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들을 모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바로 우리 메다테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희 사장님은 동생이랑도 하고 친구랑도 하잖아요. 예, 본인이 돈 벌기 위해서 동생을 들어오게 하고 딸을 사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위닝 게임이다. 승성의 게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번째,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요. 역전이 가능하고 승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장면 하나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폰서님이 있어요. 스폰서님은 나를 포함해서 총 6명에게 전달해서 총 7명에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줘가지고 매출이 3,50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스폰서님은 나랑 A라는 친구 2명에게 전달했지만 저는 가족 MBA 듣는 사람, 친구, 뭐 이웃 해갖고 4명인데 전달했어. 그러면 저는 500점씩 해갖고 4명인데 전달해 저 포함해서 5명이니까 매출이 저는 2,500점이거든요. 그럼 매출은 누가 더 많아요? 스폰서님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예. 스폰서님이 일주일이라도 제품을 쓰면요, 한 개라도 제품을 쓰면 매출은 스폰서님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려받는 보상 플랜에 의해서 보너스를 계산을 해보면 매출은 스폰서님이 3,500점이지만 보너스는 27만 원. 저는 매출은 2,500점이지만 보너스는 얼마가 돼요? 32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먼저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먼저 하면 조금 유리하죠. 같이 열심히 하면 스폰서님도 유리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하면 내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타 의견으로 이렇게 보면 내 주위에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요. 자영업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상가의 50%는 공실 아니던가요? 그분들이 하다가 다 그만두신다라는 거죠. 직장도 다니다가 3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50%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이걸 그만둔 사람이 많은 건 아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 사업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고객분들 만나보면 자영업,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임대료를 못 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제 가방만 들고 브루쇼만 들고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누구에게나 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고 내 제품의 경험을 전달하면 그분들이 제품을 쓰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어려요, 수험생이에요, 남편이 싫어요. 남편 여러분들 한 100만 원 정도만 수입 들어오면 남편분들이 그냥 설거지 해주실 거예요. 집 청소 다 해주시고. 예,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치약 칫솔부터 써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방세제, 세탁세제 너무 좋거든요. 그런 제품의 경험들을 전달하면서 차곡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차가 없어요? 예. 우리는 무겁게 청정기를 들고 다니고 정수기를 들고 다니는 사업이 아니에요. 차가 없어도 정말 하나만 들고 브러쉬만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얼마든지 입만 가지고 가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집이 너무 작아요? 그럼 요즘 너무 카페들이 너무 이렇게 미팅할 수 있게, 셀미팅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집이 아니라 예, 카페에서 여러분들 셀미팅을 하시고 홈미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선 그냥 한번 제품을 써보시는 거예요. 시식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든 사업이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고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